차세대 반도체학과 온라인 설명회 2차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 맡고 있는 AI 융합학부의 신동화라고 하고요. 저희가 1차 설명회에서 사업 개요에 대해 가지고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 사업단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질문이 대부분 교과 과정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단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거고 그 뒤쪽에 저희가 여태까지 받았던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묶어본 그 질의응답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소개는 저희가 1차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많아서 좀 뭐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고 그 사업단 소개 그리고 개설 교과목 그러니까 개설 교과목 학위제도에 관한 부분을 이제 단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및 성과 확산, 교육 및 산업계 뭐 조사 결과, 학생 지원 이런 사항들은 많이 변동된 부분이 없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장학제도에 관한 부분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략적으로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사업은 그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좀 핵심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산업들에 대해서 대학들이 연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각 그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그 심화된 기초부터 심화된 지식까지를 이렇게 다양하고 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구성되어 있는 학위 인증 제도와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컨소시엄별 교과 과정을 구성하도록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그 서울대학교를 주관으로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조선이공대, 중앙대, 포항공대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및 지능형 반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각 학교에 설립되어 있는 가상학과를 통해서 타교에서 만들어져 있는 커리큘럼까지 포함하여 그 다양한 형태의 이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대학이 모듈형 표준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한다는 점이 되겠고요. 이 교과 과정은 그 하이브리드 교과로 이제 구성되어서 개발되어서 타 학교에 가서 수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개발되어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이 일반 수업을 듣듯이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수준별로 저희가 마이크로 디그리부터 그 부전공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 이수 인증을 저희가 저희 학과, 그 차세대 반도체 학과를 중심으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게 현재 개설 교과목 전체 총괄표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초급, 중급, 고급 전문으로 그 크게 네 가지로 교과목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분야들에 대해서는 공정, 소자, 뭐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회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분야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보려면 간단하게 보려면 그 맨 왼쪽 위쪽에 있는 심화전공 부전공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공정 소자, 회로 시스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제 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마이크로 디그리는 세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저희가 차세대 반도체학과에서 개설을 하고 있는 과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들에 대해서 각각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에 해당하는 이수인증 기준을 여러분이 충족하시면 여러분 그 졸업 할 때 전공에 표기되어 제출할 수 있고 마이크로 디그리 이상을 이수를 하시면 저희 사업단에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혜택을 여러분의 그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하나 예로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보면 뭐 일반하고 초급, 뭐 공정 소자에 관해서 일반,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 과정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공정 소자 일반 과정에서는 생활 속 반도체, 반도체 제도를 이해하기 같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이 일부가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인증 기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다음부터 있는 그 교과 과정상에 있어가지고 상세한 부분은 좀 단장님께서 그 좀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디그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어떤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그 자세하게 세분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왼쪽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이제 소자 공정과 관련된 마이크로 디그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일곱 번째 셀부터 여기 시스템 한테 설계 전문 과정까지가 이제 회로 및 시스템과 관련된 트랜지스터나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회로 설계하는 이런 분야가 되겠고, 그다음 시스템 소프트웨어 일반 과정부터 지능형 반도체 설계 전문 과정까지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디지털 방식의 이제 회로 설계 또는 그와 관련된 인베이드 소프트웨어 설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다섯 개의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을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공정소자 일반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6개의 과목 중에 3개를 정확히는 이제 부학점을 수강을 하면은 공정소자 일반 과정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과정 중에 이제 이거 과목 중에 하나를 수강을 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2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면은 했는데 이제 그 과목이 이 공정소자 일반 과정부터 시스템 반도체 소재 전문 과정까지 6개의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과목이면은 공정소자 일반 과정으로 마이크로 디그리가 나가고, 만약에 회로 및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과목을 수강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마이크로 디그리 일반 과정으로 학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는 그 9학점을 수강을 하면은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과목에 맞추어서 학위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소자가 지금 이제 일반,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이거를 섞어서 들을 경우에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과정, 예를 들어 초급 한 과목, 중급 3학점, 고급 3학점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 디그리 공정소자 초급 과정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분야가 섞이면은 이제 특정 분야가 기록이 되지 않고 그냥 마이크로 디그리로 나가고, 만약에 섞였는데 마이크로 디그리, 그러니까 공정소자의 중급 한 과목, 회로 시스템의 중급 2과목 이렇게 수강을 했으면은 마이크로 디그리 중급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학위가 수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학위 중에 나가는 학위는 이제 부전공부터 되겠는데요. 그래서 부전공은 이제 중급 학위가 되겠고,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부전공은 이제 고급 학위, 그리고 이제 전문 학위로 심화전공하고 학석사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공하고 복부전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기존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시스템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전공은 그 21학점, 복부전공은 39학점을 이수를 하면은 각각의 학위가 여러분들 학위 중에 그 주전공과 함께 병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정소자, 회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3개 분야의 과목을 섞어서 듣게 되면은 그냥 차세대 반도체 전공이라고 그 전공이 명기가 되고, 만약에 또 특정 한 분야의 과목에서 21학점을 채우게 되면은 차세대 반도체 전공하고 바로 안에 공정소자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분야가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많이 명시가 될수록 좀 더 이제 특정한 분야에 더 전문적으로 과목을 수강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이 아마 생소할 텐데요. 이게 이제 공유대학을 하면서 새로 만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연계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학점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21학점은 부전공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서 과목을 수강을 하고, 나머지 21학점은 본인의 소속 학과에서 수강을 합니다. 다만 아무 과목이나 수강하면 되는 건 아니고 소속 학과에서 미리 연계전공을 위해서 지정한 21학점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을 해야지만 연계전공 학위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과목은 대부분 그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과목을
소속 학과에서 이제 미리 정해서 지정을 해놓습니다. 연계전공의 경우에는 42학점을 수강을 해야 되지만 사실 그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이 원칙적으로는 소속 학과의 주전공 과목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에서 수강하는 과목이 동시에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전공에 사용한 학점은 주전공에만 속하는 거고 부전공에서 수강한 과목은 부전공에만 사용이 돼서 이게 그 동일한 과목, 유사한 과목을 수강했다고 해서 양쪽으로 카운트되지 않는데 연계전공에서 본인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의 경우에는 주전공 학위를 받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연계전공을 받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학점을 수강을 하지만 부전공과 같은 학점 수를 수강하고서도 받을 수 있는 학위이기 때문에 연계전공을 신청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전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연계전공은 소속 학과에서 이런 식으로 과목을 지정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학과가 여러분들의 그 학위 이수 과정을 같이 이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학과 차원에서 차세대 반도체 학과와 이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과 학생이 진행을 할 수는 없고 미리 차세대 반도체 학과와 협약을 맺은 학과만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자연대의 물리학과와 화학과만 협약을 맺은 상태이고 다른 그 관련된 학과하고도 이제 계속 협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전공은 연계전공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연계전공은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 있는 과목, 그 다음에 소속 학과에 있는 과목을 따로따로 수강을 하는 거죠. 근데 융합전공은 차세대 반도체 학과와 소속 학과가 같이 협력을 해서 융합전공 과목을, 그러니까 6학점 2과목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소속 학과에서의 21학점 그 수강 요건이 18학점으로 줄어들고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서도 21학점 요건이 18학점으로 줄어들어서 42학점을 수강하는 건 동일하지만 두 학과가 공동으로 개발한 융합 과목을 6학점을 수강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연계전공과는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전공은 이거는 이제 그 차세대 반도체 학과하고 학과 성격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학과의 학생들만 가능한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IT 대학에 있는 학과가 대상이 됩니다. 이제 모든 학과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 있는 과목과 유사한 과목이 이제 대략 10개 정도 이상 그 소속 학과의 교과 과정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구체적인 학과명은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좀 하고 나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IT 대학 학과는 이제 포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화전공을 이제 만든 이유는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 있는 그 과목하고 IT 대학에 있는 많은 학과들의 과목이 중복되는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전공을 만약에 하려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특정한 그 분야를 맞춰서 부전공을 하려고 보면은 특히 중국과정 같은 경우에 이미 소속 학과에서 다 수강을 해서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 와서 수강할 과목이 몇 개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야에 관계없이 그 섞어서 수강을 하면은 충분히 많은 과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분야에 심화 학위를 이제 부전공 학위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IT 대학에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 학과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는 학과들의 학생들이 이 공유대학 사업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화전공 학위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차세대 반도체 학과의 중급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과목들은 소속 학과에서 대부분 수강을 하고 고급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 와서 수강을 하면은 그 학위를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18학점만 수강을 하면은 학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속 학과에서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서 요구하는 중급에 해당하는 많은 과목을 수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도체와 관련된 과목을 일반 부전공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이 수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 같은 걸 인정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처럼 특정 분야의 심화 전공을 받으려면은 마찬가지로 그 18학점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자 공정 과정에서 중국 과목을 소속학과에서 다 수강을 하고 나면은 고급 과정에서 지금 6개가 남는데 또 고급 과정 중에서도 몇 개를 이미 수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학위를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야의 심화 전공 학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서 수강하는 과목 요건을 12학점으로 줄였습니다. 대신에 소속 학과에서 차세대 반도체 학과의 이 특정한 분야하고 연관되어 있는 또는 유사 또는 동일 과목을 그 12학점 이상 수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소자 과정에 심화 전공 학위를 받고 싶은 학생들은 소속 학과에서 차세대 반도체 학과의 중급이나 고급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을 12학점 이상 미리 수강을 한 상태에서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 와서 다시 12학점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의 과목, 회로 시스템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공정소자 관계없이 두 과목을 더 수강을 했으면은 심화 전공 학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심화 전공 학위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에서 수강한 과목들을 훨씬 더 많이 인정을 해주고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서는 12학점만 수강을 하면은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자계열 전공 학생들이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서 학위를 좀 더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학위는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하고 마이크로 디그리가 있고 이건 이제 인증서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학위증에 표기가 되는 거는 이제 부전공 이상의 학위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전공은 이제 21학점 이상, 연계전공, 융합전공 42학점 이상인데 설명한 것처럼 소속 학과의 주전공 과목을 21학점 또는 18학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추가로 수강해야 되는 과목은 연계전공은 21학점, 융합전공은 24학점을 수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화전공은 18학점 이상 수강을 해야 되는 거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심화전공 학위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에서 어떤 특정한 지정한 과목을 수강한다는 조건 하에서 12학점으로 요건을 더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학습사 연계는 이제 아직 정식으로 개발이 안 된 상태여서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심화 전공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습사 연계 과정의 경우에도 이제 심화 전공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전공 이상의 학위 과정을 신청한 학생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증서가 졸업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고학점 수강을 하게 되면 그 학점에 맞는 그러니까 그 수강한 과목에 맞는 마이크로 디그리 인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언제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장학금 지급 조건이 교과 과정을 최소한 1개 이상 이수를 해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전공 이상의 학위를 수강한 학생들이 고학점을 수강한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아야지 장학금 지급 받을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필요하고 또는 그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이제 뭐 인턴 실습을 갈 때 혹시 인증서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그럴 때 신청하면은 발급을 해줍니다. 다음 페이지에 더 학위제도 있나요? 예. 그래서 연계전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물리학과, 화학과가 해당이 되고 여기 지정 과목이 이런 식으로 지금 7개가 학과에서 이제 지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7과목을 수강을 못한 경우에는 연계전공이 아닌 부전공으로
학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학과는 전자정보공학부하고 컴퓨터학부, 소프트웨어학부, AI융합학부입니다. 지금 그 글로벌 미디어학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수학점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특정 분야 집중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차세대 반도체 학과에서 고급 과정의 과목 12학점을 포함해서 18학점 이상을 수강을 하면은 그 과목의 전문 분야 분포에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그냥 일반 심화 전공 학위 또는 차세대 반도체 특정 분야의 심화 전공 학위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분야의 그 과목을 이제 집중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에서 관련된 분야의 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를 하고 그중에 12학점은 반드시 차세대 반도체 학과의 전공과 그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그 교과목을 수강을 한 뒤에 차세대 반도체 학과의 고급 이상 과정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를 하면은 역시 특정 분야의 심화 전공 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연계 전공이나 심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소속 학과만 자격이 유효하면은 선발할 때 있어서 다른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신동아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교과과정 단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게 설명을 한 번만 들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사업단이나 저희 그 교수님들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뭐 언제든지 의문이 있을 때 교과과정 관련된 부분들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그 궁금하신 점 있으면 특히 교과과정 관련된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산학협력 및 성과 확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성과 확산 센터 그리고 이제 협약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산학협력 및 성과 확산을 이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그 조사 결과가 안 나오는데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사전조사를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면접이라든가 저희가 여러분이 받은 이수인증 이 성과가 어떻게 취업으로 연결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이건 전국 단위 사업이고 현재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전국 단위로 컨소시엄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선도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성과가 나오면 구체화되면 여러분들께 바로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학협의체나 성과학산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익스플로러 프로그램, 그리고 익스퍼트 프로그램, 그리고 W 스퀘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좀 맞춤형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과 뭐 현장 실습이라든가 인턴,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제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을 갖다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저희가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좀 구체화된 성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지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학업 지원에 있어가지고 이건 현재 검토 중입니다만 교육용 기자재를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교육부의 검토가 좀 맞춰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태블릿이라든가 랩탑 등 여러분이 교육용 기자재를 갖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사업단 주최의 경진대회나 취창업 프로그램 그리고 외부 교육 참여 등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수준에서 하는 대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커리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장학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뒷부분에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 제도의 좀 얼개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학에 이제 저희가 차인 캠퍼스라고 해서 저희가 전국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 혹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각각의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아름다운 그림으로 생각이 되는 게 만약에 뭐 계절학기가 어느 대학에서 열리는데 여러분이 서울에서 수업을 듣다가 서울에 있는 그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내지는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뭐 집이 있는 곳, 그 방학 동안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또 열리는 수업 같은 걸 이수를 할 수도 있는 그게 꼭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입장에서 방학에 쉬어야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 있어가지고 사업단 수준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원활히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기업체의 협약을 맺어서 여러분이 뭐 현장 실습이나 인턴을 갈 때 뭐 인건비 혹은 또는 제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를 현재 저희가 그 개최를 할 예정이고 지금 좀 잠정적입니다만은 그 장학금 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수업에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그 학기 말 내지는 연말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그거를 거기에서 입상 실적 같은 걸 근거로 삼으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교내 혹은 사업단 수준의 전체 사업단 수준의 경진대회 같은 게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학습사 연계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타교와 또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여러분이 대학원 진학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뭐 연구실 단위로 뭐 공동 지도교수 제도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연구실 인턴, 대학원 연구실 인턴 같은 걸 방학 같은 데 간다고 했을 적에 저희가 지원을 지금 현재 해드리고 있고요. 취업에 있어서는 아직 성과가 나온 부분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좀 이제 구조적으로 저희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성과도 곧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여태까지 홈페이지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이랑 그 저희한테 뭐 전화나 이런 걸로 많이 나왔던 질문을 갖다가 지금 한 9개, 8개, 9개 정도 좀 집계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개설된 과목을 어떻게 수강 가능하냐 이 부분입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수강 가능하냐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실습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업단은 지금 현재 그 표준 교과 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다른 데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습 같은 게 뭐 기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든지 혹은 그 권역별로 열려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 편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중앙대나 서울대학교에서 개설된 수업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 후에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와 관계없이 해당 수업이 전면 비대면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은 저희가 또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저희 현재로서는 비대면 그리고 이제 화상, 하이브리드 강의 형태로서 모든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랑 연관이 없는 전공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거는 좀 학생들 여러분이 저희는 이제 그 차세대 반도체의 전공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갖다 꽉꽉 채워놓은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나는 배경이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 학생들이 좀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난이도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포함하고 있는 교과 과정은 좀 필요 없는 과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학생들을 어렵게 하려고 집어넣은 과목은 절대 없고 교양이나 초급 난이도에 있는 과목들부터 좀 차근차근 시작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마이크로 디그리 이상의 그 이수 인증 실적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4번, 5번, 6번에 되게 질문이 많이 나온 부분이죠. 그 마이크로 디그리와 다전공 학위 관련해서 이제 되느냐? 근데 이거 사실 이제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 이수 인증 기준이 따로 있고 그걸 맞춰서 되는 건데 저희가 현재 좀 주력하고 있는 분야들 연계전공이나 심화전공 같은 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좀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과목이고요. 부분이고 5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미 똑같은 과목을 6학점 듣고 하나만 더 들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을 기준으로 들어주셔야지 되고 본인 학과 주전공에서 받은 수강한 과목을 갖다 인정받으려면 그에 해당하는 연계전공, 융합전공 혹은 심화전공과 같은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인정을 받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번에 전자계열 학생이 차세대 반도체학과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미 수강하였고 부북수 전공을 신청하고자. 근데 부북수 전공을 신청하는 건 뭐 가능합니다만 이거는 학교에서 정한 제도를 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때 대체 혹은 동일 과목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과목들을 검토 중에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방학 중에 그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 디그리에 있어서는 차세대 반도체학과 과목을 들어주셔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주전공 학과에서 들은 과목을 인정받고 싶다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학위 과정으로 에 맞추어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게 좀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나오면 그 리스트를 보시고 대조해 보셔가지고 정확한 사항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7번에 보면 2021년도 2학기 차세대 반도체학과 수업이 이수했습니다. 콜라게이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필수냐? 뭐 가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필수는 아닌데 저희가 콜라게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정보를 수합해서 이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데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가입을 해주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학위 신청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학과 학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주전공 학위와 더불어서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을 받았다는 업적을 남기게 되겠죠. 여러분이 향후에 반도체 분야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고 2022년도부터는 저희가 현재 정비 중인 장학금 혜택 및 연수 프로그램, 인턴, 현장 실습, 경진대회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반도체학과 사무실이나 여기 전화번호가 있고요. 창신관 204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가 지금 2개가 있죠. 여기 쪽에 질의응답이라든가 공지사항에 올라간 사항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금 부분은 지금 현재 빠졌는데 그 장학금 부분을 저희가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마이크로 디그리 이상을 이수하는 시점부터 장학금을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때까지 여러분이 쌓은 업적, 참여 실적이 있습니다. 참여 실적을 저희가 점수화한 업적 환산표가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학업 성취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학업 성취도, 그리고 과정, 이수 인증 실적, 여러분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몇 개를 받았는지와 같은 실적들, 그리고 사업단 주관의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실적, 그리고 교육성과의 대외 확산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외부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라든가 자격증 같은 것들을 취득하는 실적들을 말합니다. 얘네들을 저희가 지수화해서 여러분 점수로 업적을 쌓게 되고요. 그러면 아직 마이크로 디그리를 못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해당 점수가 계속 유지된 상태로 누적된 상태로 유지되게 되고 여러분의 장학금은 어떤 일종의 적립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얼마큼 받고 다음 학기에 얼마큼 받은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장학금 혜택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 사업은 이제 최소 5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쌓은 실적을 점수화해서 장학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뭐 군 휴학 같은 걸 고려할지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성실하게 마이크로 디그리 이상을 여러분 이수를 하면 최소한 뭐 1회 내지 2회 이상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차세대 반도체학과에 주관하고 있는 뭐 사업 및 그 교과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7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5시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이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사업단에서 단장님이나 저나 혹은 또 실무 맡으신 선생님들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두 개 해도 됩니다. 네. 여기 지금 그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이 과목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전부 다 열리게 되는지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예정인데 2022학년도에 이제 중급에 해당하는 과목은 거의 다 열리고 고급도 이제 일부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전문 과정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개설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3차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개설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개설 시기는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아, 네. 이거 채팅으로 또 질문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지금 질문이 마이크로 디그리는 선수강 후 신청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복수 연계 심화 전공의 경우에는 기존 다전공 신청처럼 다전공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수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전공 신청하기 전에도 수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었는데 신청이 아예 불가하냐 해당 과목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인데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수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위과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학위과정 신청을 하지 않고 과목만 수강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된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 디그리도 선수강 후신청이라는 이야기는 인증서를 후에 받는다는 이야기지 마이크로 디그리를 내가 어떤 걸 받겠다라고 미리 신청을 해서 또 과정에 등록하는 거는 그 수강을 다 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마이크로 디글이나 다른 곳에 다른 정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인데 이제 폴라리스가 그 사이트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 발표 자료가 사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자료인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게시를 할 예정인가요, 단장님? 저희 요거 좀 결정 자료를 안 된 거 빼고. 정리해서 이제 필요한 네. 자료들을 지금까지 자료 게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자료들을 이제 수시로 게시판에 올릴 거고 또 그 전에 올린 자료에 대해서 업데이트한 게 있으면 다시 업데이트한 자료가 올라갈 테니까 자주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확인하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 들어가면 학교별 게시판 플러스 전체 컨소시엄 게시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소시엄 게시판하고 숭실대 게시판 두 개를 동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 신청 차세대 반도체 학생이 되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죠. 예, 맞습니다.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은 그때부터 자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공통으로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하면 새 영역에 관해서 모두 마이크로 디그리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선택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 맞습니다. 그 과목을 세 영역에 다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중복으로 해서 카운트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2022년에 중급 과정 수업이 다 열리는데 1학기에 숭실대에서는 교양을 제외하고 세 과목이 열렸는데 계절학기나 2학기는 나머지가 전부 열린. 근데 그러니까 숭실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숭실대에서 열리지만 타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타학교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계절도 물론 열리고 2학기도 열릴 건데 여러분이 차세대 반도체 학과를 통해서 다른 학교에 있는 수업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장학금 관련. 네. 다만 이제 숭실대에서 담당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숭실대 학생이 그 수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수요가 많은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숭실대 내에서 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건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그 과목을 신청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어쨌든 숭실대 담당 과목은 반드시 숭실대에서 개설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숭실대에서 개설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학교마다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장학금 관련해서 차세대 반도체학과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받을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비 감면성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업적에 대한 평가로서 포상성으로 지급될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 학비 범위 바깥에서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 수여한 시점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냐? 예, 예, 정확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수여받은 시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학기부터.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를 수여받지 못하면 추후에 진행되는 비교과 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느냐? 제한은 없는데 이제 몇몇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은 다음부터 저희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장학금 같은 건들이 되겠습니다. 참여 자체는 뭐 그게 없습니다. 네. 할 수 있죠. 네.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학위 과정에 등록만 하면은 대부분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장학금처럼 제한된 예산 내에서 포인트 순위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학금 신청 인원에 상관없이 포인트 차감 형식으로 지급되는지 이거는 현재 논의 중입니다.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제가 비교하자면 비례하여 차감하는 마일리지에 비례하여 지급되느냐라느냐 아니면은 혹은 순위가 있어서 정해진 인원에게 정해진 정액으로 지급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이해를 한 것인데 맞나요? 예. 근데 이거는 현재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예. 근데 제 지금까지 방향으로는 첫 번째로 인원 안에서 인원 안에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은 액수를 차등해서 지급하면은 좀 행정적으로 버든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우로 추진 중이에요. 근데 더 합리적으로 생각되면 뭐 바뀔 수도 있고요. 네. 다만 장학금 총액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장학금을 원래 이제 균등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룰을 만들어서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이제 좀 사업 초기라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점점 빨리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면 맞춰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후로도 질문이 있으면 뭐 이메일이나 전화, 뭐 게시판 등을 통해서 질문하면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참여한 학생들 수고 많았고요. 좀 의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레코딩한 이 줌 영상과 저희가 지금 저희가 요번에 사용된 자료 같은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드릴 테니까, 우선 먼저 그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사업단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감사합니다.